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종교 편향과 불교 폄훼 문제에 원로 대덕스님들은 파사 현정의 부처님 가르침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은혜사 조실 법타 대종사에게서 문제를 풀어갈 방향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국내 최대 대중법회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영축총림 방장 성파스님 법문으로 시작됐습니다. 법석은 내년 1월 2일까지 한 달간 날마다 이어집니다. 성철 스님이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논하며 참선으로 중도를 깨우칠 수 있음을 설한 100일 법문의 온라인 공부결사 강좌가 내일부터 10일주간 펼쳐집니다. 상월선언의 천막결사 정신을 잇는 4부 대중 모임 수미산 원정대 2기 회원들이 속리산 법주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비불자들인 이들은 처음 사찰을 찾아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어갔습니다. BBS 불교방송 후원조직 만공회가 출범 6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변함없이 방송포교 콘텐츠 강화에 힘을 보탰고 글로벌 미디어 도약을 응원한 만공의 공덕주들의 감동 가득한 사연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고 있는 종교 편향과 불교 폄훼 문제에 대해 원로 대덕스님들이 파사 현정의 부처님 가르침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은혜사 조실 법타 대종사에게서 문제를 풀어갈 방향과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종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야만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특정 종교에 편향된 정책을 펼치거나 정치인의 입을 통해 불교를 폄훼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은혜사 조실 법타 대종사는 올해 들어 극심해진 종교 편향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가 공존의 도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공존의 도리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는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인권유린이야. 잘못된 것이고. 법타 대종사는 일련의 논란에 대해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나 이런 데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있어야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수준으로 폄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화합을 깨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화합을 깨는 것은 바라이제라고 그랬어요. 그걸 구제불능이라고 말해요. 이 구제불능의 인사들이 너무 많다. 자비라고 무조건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무자비라며 불교계가 산문 폐쇄 등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책을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산문 폐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파사 현정하는 그런 강한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나 정부에 항의도 하고 잘못된 걸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들에게는 이럴 때일수록 단호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불교도로서 불자로서 자긍심과 자부심과 또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민족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신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 이런 계기에 반성도 하고 참회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타 대종사는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하는 태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내 가치관만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 가치관도 뭔가 인정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인격체,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줘야지. 그러한 참 우리 국가가 되었으면, 국민이 되었으면, 특히
현실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국내 최대 대중법회인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가 영축 총림 방장 성파대종사 법문을 시작으로 입제에 들었습니다. 화엄경을 주제로 한 한국불교 선지식들의 감로 법문이 내년 1월 2일까지 한 달간 날마다 이어집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전합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화엄 법석이 올해도 어김없이 마련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는 방장 성파 스님의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여간 화엄의 진리를 대중에게 전하기 위한 화엄살림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어려움이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해서 법만이 잘 마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하는 날부터 향하는 날까지 무장무예로 잘 향하기를 바랍니다. 통도사 화엄살림 법회는 다음 달 2일까지 매일 선지식의 릴레이 화엄경 법문으로 마련됩니다. 통도사 정계사 해남 스님과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을 비롯해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반야암 감원 지한 스님이 법사로 나섭니다. 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백년암 감원 원산 스님, 안국 선원장 수불 스님, 전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등도 법상에 오릅니다. 올해 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법문은 전면 취소되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정원의 절반만 입장 가능합니다. 현장 동참이 어려운 대중을 위해 통도사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 방송됩니다. 2년 전만 해도 오전 오후로 법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오전에만 법회를 하게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법회에 오셔가지고 많은 훌륭한 스님들이 법문을 경청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법회 기간 매주 토요일에는 영가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법성계 기도가, 그리고 일요일에는 천도제가 봉행됩니다. 다음 달 2일 회양 법회 이후 영가 위패 소대 의식을 끝으로 올해 법회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성철 스님이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논하며 참선으로 중도를 깨우칠 수 있음을 설한 100일 법문의 온라인 공부 결사가 시작됩니다. 불교인재원은 성철 스님 100일 법문 54주년을 맞아 백년불교 문화재단과 함께 내일부터 공부 결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온라인 공부 결사는 내년 2월 15일까지 11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에 100일 법문을 함께 읽고 참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제 법문은 백년불교 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이 하며 강의는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와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 교수가 맡았습니다. 참가는 네이버 생활참선 공부 카페와 유튜브 생활참선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정신을 잇는 4부 대중 모임, 수미산 원정대 2기 회원들이 속리산 법주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비불자들인 이들은 처음 사찰을 찾아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어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상월선언 천막 결사와 자비만행 순례 정신을 잇는 4부 대중들이 함께하는 수미산 원정대.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오히려 무종교인과 이웃 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수미산 원정대 1기가 출범해 5개월간의 과정을 마친 데 이어 10월에는 2기가 새롭게 출범해 불교와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수미산 원정대 2기 회원들이 미륵신앙의 성지이자 천년고찰 속리산 법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함께해 불교와 더욱 친근해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BBS에서 준비한 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걸 보니까는 거기서 이 자승 스님이 이웃 종교하고의 어떤 관계라든가 또 상호 존중이라든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바를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절을 하는 모습이 아직은 어색하기만 하고 참선을 하기 전 가부좌 트는 일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정성스러운 지도에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에 대해 알아갑니다. 끊임없이 저의 영적 성장이나 제 심안의 깊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수미산 원정대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 밝게 빛나는 별들 속에서 웅장한 법고와 범종 소리가 천년고찰의 밤하늘에 한가득 울려 퍼집니다. 사찰의 문화를 처음 접해본 회원들은 속세의 날을 잠시 내려놓은 채 부처님을 공경하는 예불을 올리며 절 한 번 한 번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는 등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종교를 떠나서 참선하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좀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잠깐이지만 불교를 처음 접해본 회원은 사찰 수비와 예불을 배우며 낯설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불자들에게는 신신과 원력을, 무종교인과 이웃 종교인에게는 불교에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수미산 원정대 2기 여러분들은 내가 택한 이 종교에 대해서 자신감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항상 흔들림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큰 정신적 도움이 되고 또 내 삶에 풍요로운 부처님의 지식이 함께하는 이런 불자가 되기를. 신신과 원력 없이 불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수미산 원정대는 사부대중들에게 불교와 인연을 맺어주고 한국 불교를 되살리는 포교의 장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이 지난 2015년 조계종 총무원장 당시 가톨릭 성당에서 설한 특별 법문을 BBS 불교방송 TV를 통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이 설한 특별 법문을 담은 송년특집 큰 스님의 아멘을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BBS TV를 통해 방송합니다. 큰 스님의 아멘은 자승스님이 지난 2015년 조계종 총무원장 재직 당시 김희중 대주교 초청으로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찾아 가톨릭 신자들 앞에서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법문을 설한 영상입니다. 자승스님은 이웃 종교의 구원이 지향하는 점과 불교에서의 회향이 갖는 의미를 비교 설명하면서 불교 수행자 시각에서 바라본 기독교적 구원의 의미와 우리 사회 화합의 길을 설했습니다. 큰 스님의 아멘은 지난 10월 합천 해인사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단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공개됐고 10월 13일 BBS TV로 처음 방송돼 불교계 안팎에서 잔잔한 감동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BBS TV 큰 스님의 아멘은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과 12월 10일 저녁 7시 30분, 11일 오후 2시 30분에 각각 방송됩니다. 불교계 유일한 공익방송이자 종합언론사인 BBS 불교방송의 든든한 후원 조직 만공회가 출범 6주년을 맞았습니다. 8만 명을 넘어선 만공의 공덕주 한 분 한 분의 깊은 불심은 올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변함없이 방송포교 콘텐츠 강화에 힘을 보탰고 글로벌 미디어 도약을 응원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만공의 공덕주님들의 감동 가득한 사연을 담았습니다. 해를 거듭해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변화를 맞고 있는 우리의 신행생활, TV와 라디오, 인터넷으로 접하는 법문, 또 비대면 행사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올해도 미디어 포교의 최전선에는 BBS 불교방송 후원 조직 만공회가 함께했습니다. 원래 이제 8만 명이 넘었고요. 그 힘으로 저희가 전 세계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고 독일이나 미국, 캐나다 등등에서 만공회에 동참하신다는 전화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국경 없는 만공회가 되었구나. 출범 6주년을 맞은 만공회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방송 콘텐츠 강화와 사업 건립불사에 힘을 보태며 미디어 포교를 지탱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올해 불법 홍보와 방송 포교에 크게 기여한 우수 공덕주를 선정해 내일 개최되는 기념식 온택트 콘서트 행복한 나를 찾는 길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평생을 전법 활동에 매진한 보덕학회 류홍우 이사장을 비롯해 BBS 불교방송 감사를 역임했던 윤재철 전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등 만공회원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불교방송 재직 당시 받은 임금 대부분을 후원한 윤 전 감사는 앞으로 만공회는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을 앞세워 불자들에게 다가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선 내가 그 불교방송 감사를 지내면서 받았던 감사 보수 이런 걸 전부 그 만공회에 후원을 했어요. 그런 방송은 조금 자제를 해주는 게 듣는 청취자로 하여금 식상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홀로 5남매를 키우며 불교 방송을 삶의 버팀목으로 삼았고 이제는 라디오 방송을 무료로 들은 값을 치르겠다며 1억 원을 후원한 송삼범 씨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동을 못 하시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합장하고 불교 방송 꼭 들으시면서 불교 방송은 하루 종일 틀어놓으세요. 다 부처님 덕분으로 이렇게 잘 무탈하게 자식들하고 이렇게 살아서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감사한 마음이고 뭐 불교 잘 되고 뭐 이런 마음이죠 뭐. 이 밖에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익명의 후원자는 정기 후원을 하면서도 전 세계로 불법을 전하는 불교방송 사업 건립을 발언하며 별도로 3천만 원을 후원해 감동적인 미담에 또 한 줄을 보탰습니다. BBS 불교방송 개국 31주년과 만공회 출범 6주년을 기념하는 온택트 콘서트는 내일 오후 3시 불교방송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BBS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한 제4회 대구불교 연합합창제가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올해 합창제에는 대구 지역 10개 불교 합창단이 6개 팀으로 출연해 찬불가와 민요, 가곡 등을 선보이며 화합의 한마당을 꾸몄습니다. 또 불자 공연단체 부디 앙상블과 전문예술단체 아르스노바 남성중창단이 각각 오프닝 공연과 축하 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합창제는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 스님과 최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백이철 대구 동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창 단원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오늘 모인 합창단은 여러분이 노래를 매개로 힘을 모은다면 대구 불교계 전체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구불교 연합합창제는 BBS 대구불교 방송이 불교음악 발전과 지역불교계 화합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유일한 불교 합창축제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전통 수행도량 상불사가 가정 등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여자 아동과 청소년 돕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남 상불사 산하 사단법인 상불사 학산회는 학대를 당해 부모 등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여자,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도닥임 그룹홈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남 상불사 학산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쉼터 운영을 맡아 학대 피해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치료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게 됩니다. 상불사 학산회는 지난 10월 하남시로부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위탁법인으로 선정돼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수계법회를 통해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조계종 청년 대학생 전법단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는 수원 복령사에서 하반기 청년 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면 수계법회와 함께 온라인 줌 화상회의 방식의 비대면 수계법회가 동시에 진행됐고 80여 명이 참여해 5개를 수지했습니다.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이 수계법회 개사로 나서 복령사를 방문한 20여 명의 청년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60여 명 불자들에게 5개를 설했습니다.
또 현장 참가 수계 대중은 연비의식을 지렀고 온라인 참가자들은 연꽃 모양 타투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연비의식을 대신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구촌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천태종이 설립한 NGO 단체인 생명존중 환경포럼과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는 불교 환경연대 후원을 받아 지난달 4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9개 보육시설과 교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구 환경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구야 아프지를 주제로 서울 구강사 유치원과 숲속 어린이집, 천호, 파인, 새싹, 네이처힐, 우면 어린이집, 어울림과 서초 어린이집에서 진행됐고 찾아가는 꿈나무 환경교실을 통해 분리수거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화분을 만들고 텃밭도 가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플라스틱병에 공기 정화식물인 개운죽을 심으며 쓰레기 재활용 방법을 배우는 등 놀이 체험을 통해 환경보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인 일면 스님이 해인사 승가대학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해인동문 장학회 제6대 이사장에 재선임됐습니다. 재단법인 해인동문 장학회는 2021년 제30차 이사회를 열어 5대 이사장 일면 스님 연임을 의결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서울국제노인영화제 개최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득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노인영화제는 지난 2008년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전국 노인 영상 공모전을 통해 처음 개최해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유도하고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철학으로 서양 철학을 극복하는 작업에 평생을 바친 신호현 경북대 명예교수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사르트르의 자아 개념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뒤 다시 동양 철학을 공부했던 고인은 사르트르 등의 서양 철학을 성리학, 원효 철학 등과 대조해 분석하면서 영구 철학이란 개념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12월 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